한 번 들어가면 평생 갇혀 사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선 죽을 때까지 새끼를 낳아야 하죠. 사람들은 모르는 어미개의 이야기입니다. 태어난 새끼는 2달도 안 돼 모두 빼앗깁니다. 어미개는 혼자 남습니다. 몇 년 후 쇠약해져 새끼를 하나밖에 낳지 못하게 되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철장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요즘 모 프로그램에 출연해 앙증맞은 모습으로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아기 장모 치와와입니다. 사람들은 TV에 나오는 이름 그대로 산채라고 부르기도 하죠. 산채 덕분에 장모 치와와는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는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당신도 지금 국민 강아지 산채를 찾고 있나요? 인터넷에 클릭 몇 번이면 산채와 같은 장모 치와와를 살 수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분양 상담 받으려고 전화해요. 네, 맞습니다. 예, 분양 받으주세요. 산채인가? 그 개가 아, 장모치야. 장모치와요? 저희가 장모치와 있는 건 다 분양됐고요. 저희가 지금 장모치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의 주신 분이 많아요. 네. 예약을 따로 하셔야 돼요. 예약이랑 색깔은 어떤 컬러 찾으세요? 그 가격도 얼마 보셨죠? 할부는 원하시는 만큼 할 수 있어요. 물건을 사는 것처럼 간단합니다. 태어난 지 2개월. 손바닥에 쏙 들어올 만큼 작고 귀여운 이 녀석. 그런데 이 장모 치아와가 성장했을 때의 모습도 당신은 알고 있겠죠? 올해 1살이 넘은 장모 치와와입니다. 어릴 땐 사료 20알을 먹던 아이가 듬직해졌습니다. TV 속 앙증맞은 산채만 상상한 분들은 좀 당황할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녀석이 크면 치명적 매력 대신 치명적 단점이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롤러를 계속 들고 살아야 돼요. 테이프 같은 걸로 계속 떼고 털이 많이 빠져요, 생각보다. 그 장모 치와와가 얘 맞냐고. 조금 했을 적에 얼굴하고는 좀 달라졌죠. 이제 아셨죠? 원래. 산채가 이렇게 해주는 걸 되게 크면 좋아해요. 덩치가 커지고 털이 많이 빠진답니다. 뒤집었을 때. 그래도 괜찮으신 거죠? TV를 보면서 저 품종 너무 예쁘다, 귀엽다, 나도 쟤 가져보고 싶다
이런 마음 가질 수 있거든요. 그 귀여운 모습은 사실 4개월 정도까지밖에 안 가요. 성견이 되면 그 모습은 없어지거든요. 이렇게 충동적으로 그 특정 품종을 구입하게 되면요, 그 1년 뒤에 그 품종이 그 동물 보호소나 어떤 유기견으로 많이 발생이 돼요. 산채보다 훨씬 전 국민견으로 사랑받던 상근이를 기억하시나요? 이곳은 경기도의 한 유기견 보호소입니다. 상근이와 민키는 3년째 이 보호소에서 살고 있습니다. (2007년) 모 TV 프로그램에서 인기를 얻은 그레이트 피레니즈입니다. 얘가 어떤 종인조차도 모르는 분들도 있고 그냥 상근이 어느 날 기하학적으로 숫자가 늘어나더라고요. 얘를 데려갔을 때는 아기 때는 예쁘죠. 토실토실하게. 아기 때는 곰같이 예쁘다가 얘들이 점차 얘들 한 6개월만 지나면 대형견으로 그 성견으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어느 때는 가서 지금 뭐 털이라든가 털이 날린다든가 이런 게 모든 여건이 그분들하고는 생각하고는 전혀 안 맞죠. 다 자라면 보통 50kg 정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인 남자 힘으로도 버티기 힘들죠. 상근이와 이름까지 똑같이 지은 상근이는 인기가 시들해지자 버림받았습니다. 민키! 안 돼, 민키! 민키는 우리에 갇혀 반복된 출산을 하다 도망친 민키야. 어미 개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모견으로 크는 애들은 모견치고 발진기 안 맞는 애들이 없어요. 100% 그거는 제가 볼 때 100% 빼야만이 얘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모견으로서는 자격이 없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기네들이 이제 뺀 만큼 뺐으니까. 작년 가을에 구조된 상순이도 그랬습니다. 강아지 공장에서 새끼를 낳다 버려졌죠. 과도한 발정 유도제 때문에 뱃속엔 30개 넘는 종양이 있었습니다. 힘든 수술을 견뎌냈지만 상순이는 그의 가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강아지 공장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정부에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는 곳은 극소수일 뿐. 아, 애완동물 농장부 써있네요. 분양 교배. 법망을 피해 도시 외곽의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에서 은밀히 번식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비닐하우스 근처 길에서 만난 강아지입니다. 이 강아지의 주인은 어디 있을까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있는지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할 수가 있을까요? 강아지 한 마리에 100만 원이 넘어요. 지금 강아지가 한 40마리 돼. 어차피 한 먹을 게 있다고 싹쓸어. 나 하나만 들려고 이렇게. 다 밥해주는 마누라도 못 들어온다니까. 버려진 밥과 썩는 냄새, 그리고 철조망뿐. 찾았다 해도 안에 들어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려고 철망으로 만든 바닥. 철망을 디딘 발바닥은 갈라져 짓무르고 발이 빠져도 혼자 발버둥 쳐야 합니다.
이 좁은 철장에서 어미 개들은 상한 밥을 먹고 더러운 물을 마십니다. 철장 밖을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어미 개들은 햇빛을 본 적이 없습니다. 더러운 환경으로 병을 앓는 어미 개들은 흔합니다. 벽에는 생리일과 교배 날짜, 그리고 주사 이름이 꼼꼼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발정 유도제를 맞고 강제 교배를 당하며 1년에 많게는 3-4번씩 새끼를 낳죠. 더 이상 새끼를 낳을 수 없게 되면 버려지거나 식용으로 팔려가죠. 그리고 이곳에서 태어난 강아지는 펫샵의 상품으로 진열됩니다. 우리는 이 펫샵에서 강아지를 사죠. 번식업자들은 전국에 3,000에서 4,000여 개의 번식장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신고된 곳은 단 71곳뿐입니다. 5명 중 1명이 반려견을 키우는 시대. 국내 반려견 시장의 규모는 1조 8천억 원. 현재 애견 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쯤으로 그런 어린 개들이 이용되는, 그렇게 그러니까 취급되는 그런 현실이 지금의 그 번식 농장들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그런 강아지를 사게 됨으로써 그 번식장에 있는 모견은 또 다른 강아지를 생산해야 돼요. 그게 굉장한 악순환이거든요. 그 고리를 끊으려면은 그 펫샵을 방문하지 말고, 그리고 펫샵에 있는 강아지를 사지 말아야 합니다. 주인이 안 찾아가고 입양도 안 되고 이러면 바로 안락사가 돼요. 보호소에서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워낙 많은 아이들을 수용하시다 보니까 이제 거기 제가 알기로 한 3,000마리 정도가 수용되어 있어서. 주기적으로 송주 씨는 유기견 보호소로 갑니다. 공고기한 10일이 지나 안락사 대상이 된 유기견을 데려오기 위해서죠. 이 보호소는 유기동물을 구조 및 치료하는 환경부 허가 사단법인 단체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유기견은 10일까지 보호하고 주인이나 입양자가 없으면 임의적 조치가 가능해 안락사시킬 수 있습니다. 버려지는 동물은 많고 보호할 수 있는 비용과 공간은 한정돼 있기 때문이죠. 드디어 송주 씨가 돌아옵니다. 오늘은 이 2마리가 살았네요. 가자. 알았어. 이 아이는 금세 적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뭐가 그리 무서운지 떨고 있습니다. 눈치 보고 이럴 때 진짜 속상해요. 애들이 얼마나 혼났으면. 되게 눈치 보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행동하면서 눈치 보고. 몸도 많이 아파 보입니다.
얼른 병원에 가서 검진부터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근데 말티 아가가 조금 걱정. 얘는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조금 다른 애들하고 격리 좀 네. 해주시고요, 당분간. 청진 한번 해볼게요. 아니야, 괜찮아. 정말 무섭구나, 너. 괜찮아. 감기를 오래 방치해 폐렴에 걸렸습니다. 주사가 아플 텐데 기운이 없어 소리도 내지 못합니다. 코가 분홍이라 분홍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한 해 발생하는 유기견 수만 해도 총 62,119마리. 이 중 18,849마리가 안락사를 당했습니다. 병으로 죽는 강아지까지 합하면 유기견의 절반가량 목숨을 잃습니다. 며칠 뒤 송주 씨가 데려온 강아지들을 보러 갔습니다. 이 아이들 모두 보호소에서 안락사 대상이 됐던 유기견들입니다. 하마터면 지금의 모습을 볼 수 없을 뻔했죠. 송주 씨는 이곳을 반려견 입양 카페로 만들었습니다. 분홍이가 밥 먹을 시간입니다. 분홍이는 다 낫지 않아 아직 친구들과 놀 수 없습니다. 그래도 밥도 잘 먹고 씩씩해졌습니다. 근데 요즘 활기를 많이 찾아가지고 미안해 놀랬어 먹어 활기를 찾아가지고 짖기도 엄청 짖고 밥 달라고 울기도 하고 요즘에 의사 표현이 엄청 낮았어요. 아유 기분 좋아. 무서워 떨기만 하던 녀석이 꼬리를 흔들며 재롱을 부리네요. 여기 코털도 나고 있어요. 원래 코털이 없었는데 잘 먹으니까 나고 있어요. 이빨도 깨끗하고. 아픈 게 다 나으면 분홍이도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겠죠. 분홍이와 함께 온 이 녀석 기억나시죠? 사람을 좋아하는 이 아이는 큰 덩치로 안아달라고 애교를 부립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카페 손님만 오면 이리저리 주변을 맴돌다가 짖기 일쑤입니다. 아예 자리를 차지했네요. 안아달라고 꼬리를 흔듭니다. 질투를 합니다. 왜 뭐가 이렇게 하고 싶어? 졸려. 좋아가지고 사람 좋아서 쫓아다니는데 계속 짖으니까 이제 다들 피하세요. 다크야. 졸려. 근데 집에서 사랑 받으면 이제 없어질 거예요. 자기만 봐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다크만 키우는 집으로 가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여기는 개가 워낙 많아서 관심이 나눠지니까 잔다. 이렇게 잘 꼭 안아주니까 금세 잠이 듭니다. 주말 아침입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 이태원 거리에 예쁜 강아지들이 나타났습니다. 길을 걷던 시민들
강아지들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길거리 입양 캠페인입니다. 강아지를 만나보고 입양 절차를 마치면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너 이름이 뭐야? 등에 점박이 짱 귀여워. 보호소에서 공고기한 10일을 훌쩍 넘겨 안락사 대상이 된 강아지들입니다. 줄을 꼭 잡아야 돼. 유기견이라고 쉽게 데려갈 수는 없습니다. 입양 자격을 꼼꼼히 따지죠. 아, 입양하실 거예요? 아, 그럼 입양하세요. 이렇게 해서 입양 가봤자 신중하지 않기 때문에 또 폐양될 수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이미 상처 한번 받았던 애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파양은 안 되잖아요. 더 이상 버림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또 묻고 또 묻고 또 따지고 해서 집은 어디 사시냐, 아파트냐 이런 것까지 다 물어보는 거예요. 사상처럼 없어요. 끝까지 함께 잘 살 수 있을까요? 고민합니다. 예뻐서 데려가고 싶은데 다시 파양하거나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되니까 이제 제가 신중히 선택하고 고려해서 데려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신중에 신중을 더한 선택으로 한 생명이 가족을 찾았습니다. 서로 연락할 수 있도록 입양자의 주소와 전화번호도 남겨야 합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오랫동안 따뜻한 가족을 그리워했던 아이들이 집으로 갑니다. 호젠의 가족이 왔습니다. 호젠은 별이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습니다. 곁을 떠나질 않네요. 그런데 잠시 후 아드님 웃으세요. 어떻게 너무 마음 아파 쟤 때문에. 너 때문에 우리가 울었잖아. 너 때문에 이모도 울었다 임마. 얘가. 가족이 선택한 강아지는 별이가 아니라 알콩입니다. 아빠 내 목도리 풀러서 얘 좀 불러줘. 호재는 울음을 멈추지 못합니다. 데려가고 싶은 마음의 든 애가 따로 있어서. 왜 지금 데려가는 아니 그 큰 누나가 사이트에서 보고 기다렸다가 데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처음 키우는 거라 둘 다 데려갈 수는 없으니까. 별이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옵니다.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대로 두고 가도 누군가 별이를 데리러 올까요? 원래 어머니가 강아지 같은 동물 같은 걸 싫어하시는데 저희가 너무 원해갖고 저희 어머니가 입양하신다 해갖고 그냥 애들이 아무리 좋은 강아지도 싫다고 그냥 너무 고맙고 착한 마음 갖고 있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 근데 왔는데 너무 미안해 늦게 와서. 덩치가 크고 나이가 좀 많은 별이는 입양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저 어머님이 나오셔서 문 열어주고. 호재와 같은 마음을 가진 누군가가 별이를 꼭 데리러 오기를, 그때까지 꼭 살아서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두 집으로 돌아갈 시간. 돌아갈 집이 없는 이 아이들도 어디론가 가야 합니다. 자꾸 가지 않으려고 버티네요. 춥고 긴 하루였을 텐데 그래도 좋았나 봅니다. 이곳엔 기다림이 있으니까요. 입양센터에서 건강관리가 잘 된
치료가 잘 된, 그리고 성격이 어느 정도 확실하게 파악이 된 그런 동물들을 상세히 설명을 듣고 충분히 입양하실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도 이제는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유기견 입양에 대해서 편견을 좀 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제이 안돼. 제이 안돼. 혹시 제이를 보고 유기견이라 사나운 모양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편견입니다. 괜찮아. 제이 이리 와. 제이 이리 와. 이리 와. 앉아. 제이 앉아. 인사가 앉아. 끝나자 제이 앉아. 금세 순둥이가 됩니다. 앉아. 그냥 사람이 올 때마다 어느 개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누구 밖에 오면 저희 이제 본가에도 강아지 키우는데 그쪽 강아지도 네, 사람 오면은 무조건 짖으니까요. 엎드려. 아니 엎드려. 옳지. 쉬어. 제이 쉬어. 옳지. 아이 잘했어. 미안하다 하는 거야. 유기견이었던 제이가 기중씨 부부와 살게 된 건 2달 전부터입니다. 올해 6살인 제이는 말도 잘 듣고 얌전한 1등 강아지입니다. 유기견 생활도 하고 주인이 여러 번 좀 바뀌다 보니까 약간 눈치가 좀 생겨서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되게 기본적으로 대소변 같은 것도 집안에도 안 보고 되게 말을 되게 착했어요. 말도 잘 듣고. 단 한 가지. 그런데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 제이 집 지키고 있어. 아직 원래 신경 안 써. 제이를 혼자 두고 외출을 하는데요. 안돼. 같이. 이렇게 손으로 열어. 안 돼, 보지 마. 따라 나가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안 돼. 혼자 남은 제이. 어쩔 줄을 모르더니 다시 짖기 시작합니다. 방 안을 뛰어다니며 짖다가 발톱으로 문을 긁습니다. 분리불안입니다. 또 혼자 남겨질까봐 두려운 걸까요? 이렇게 하고 이제 사람이 제이 조용해. 제이 밖에 있어. 아빠 밖에 있지? 목소리가 들리자 금세 얌전해집니다. 지금 기분이 안 좋아. 기중씨 부부는 이런 제이의 문제를 알고도 입양을 결정했습니다. 맞다. 바로 안아주지 말라 그랬는데. 바로 안아주면 안 돼. 모른 척 해야 돼. 처음 주인에게 버려지고 그 후로도 4번의 입양과 파양을 경험한 제이. 안 놀아줘서 아빠가 나간대잖아 이걸. 어떻게 해야 제이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이젠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요. 제이를 치료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동물보호시민단체에서 유기견 입양과 치료를 함께 돕고 있습니다. 동영상도 봤어요. 강아지 때부터 쭉 키웠는데 뭐 공격성을 보이기도 하고 뭐 분리불안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배변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게 단순히 뭐 유기견이라서 더 뭐 행동 문제를 보이고 더 무슨 문제점이 있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개들은 기본적으로 죽는 순간까지 그러니까 학습 능력이 있어요. 이게 뭐야? 주인과 떨어지는 연습을 할 시간입니다. 여기서 지금 보호자분들께서 제가 아까 또 한번 나가는 척 하는 거를 할게요. 간식을 먹는 사이 살금살금 밖으로 나가는데요. 웬일로 쫓아오지 않고 음식을 끝까지 먹습니다. 제이에겐 무척 긴 시간입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이 정도면 성공입니다.
반응 보이지 않고 약간 그러니까 나가셨다가 들어올 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변화된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 그냥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1층에 있는 입양 카페에 놀러 왔습니다. 제이를 처음 만난 곳이죠. 오랜만에 놀러 온 제이를 친구들이 반겨줍니다. 얼굴도 성격도 다 다른 당신만의 반려견이 여기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중 씨 부부도 처음부터 입양을 마음먹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달 반 정도 보다가 곰곰이 생각이 됐죠. 눈에 자꾸 밟혀가지고 나한테 막 뛰어오려고. 그랬지. 기억이 나지. 제이의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유기가 되었다라는 이유로 얘는 키우기 힘든 개라는 생각은 좀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고 완벽한 개 없습니다. 네.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반려견을 원하신다면 그거는 로봇이겠죠. 네. 나는 머터리입니다. 낯선 길에서 오랫동안 주인을 기다렸어요. 어느 날 누군가 나를 데리러 왔어요. 여길 떠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은 나한테 버려진 개라고 말했어요. 지금 나는 유기견 입양센터에 있어요. 벌써 10달째 새 가족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우리 입양센터예요. 나와 같은 친구들이 이곳엔 많이 있어요. 누가 찾아왔나 봐요. 귀여워. 눈빛만 봐도 좋은 사람들 같아요. 입양하러 오신 거죠? 됐지? 혹시 나를 마음에 들어 할까요? 맞아요? 까만 애가 폼이야? 아니야. 아이고 귀여워. 소녀의 가족은 포미가 좋은가 봐요. 포미가 따뜻한 집으로 갑니다. 나중에 산책할 때는 당분간은 아이들끼리 뽀야도 함께 가나 봐요. 나에게도 언젠간 새로운 가족이 찾아올 거예요. 잠깐 차에서는 안고 가도 돼요. 접종 다 끝난 다음에 산책 다니실 때는 어른분이 꼭 같이 해주세요. 여기까지 오는 길이 너무 멀어서 오래 걸리는 거죠? 예, 또 뵐게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난 오늘도 당신을 기다립니다.